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세상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아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트 갔다 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정적인 아빠 등극하셨잖아요. 네네. 이번 주는 또 어디 다녀오셨어요? 뭐 그게 아니고요. 마트를 갔었는데 뭘 좀 샀는데 이 땅콩이 조금 오래됐더라고요. 그래가 예, 땅콩을 좀 밖으로 다시 환불 받으러 갔습니다. 네. 이 이제 여러분들 뭐 이렇게 환불 받고 이렇게 교환해 본 적 좀 있습니까? 저는 이제 남자들은 좀 그런 걸 좀 창피스러워해요. 근데 보니까 저희 아내라든지 여성들은 환불받고 교환받는 걸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데요. 자주 있죠. 요새 저는 또 이렇게 홈쇼핑에 또 빠져가지고 네. 지내고 있는데 교환 환불이 매우 쉬워요. 그래서 아주 쉽죠. 애용하고 있죠. 저는 라텍스 매트를 구입을 했었는데 네네. 냄새가 빠지지 않더라고요. 고무 냄새가. 오, 안 그래서 예. 그래서 교환했어요. 환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지간해서는 교환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제가 눈 시력이 좀 안 맞아요. 짝짝이라 그러죠. 이쪽 눈하고 상당히 차이 나는데 안경을 잘못 해놨더라고요. 바꿔서? 예, 그래서 딱 꼈는데 너무 어지러워요. 근데 차마 얘기를 못 하겠다고 제가. 바꿔야죠. 바꿔야 되지 않나요? 돈이 많이 들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불쌍하잖아요. 누가요? 그 안경사가. 안 보이는 분이 제일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나오면서 너무 어지럽다고 바보냐고 그럼 교환해야 된다. 그래서 들어가서 하니까 바로 교환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여성들은 잘 교환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구를 얼마 전에 구입을 했는데 약간 스크래치가 났어요. 네네. 근데 그냥 써요. 그냥 그러니까 좀 민망하고 수더분하네. 네, 그냥 뭐 제가 봤을 때 양 기자님이 제일 교환 잘할 것 같아요. 맞죠? 저도 귀찮아서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살아요? 예, 그냥 웬만하면 크게 뭐 지장이 있지 않으면 안경 같은 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지러워서. 예, 예. 그 정도는 바꿔야 되는데 그 정도 아니고 뭐 이런 스크래치 정도는 그냥 써도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이런 뭐 자질구레한 거 말고 만약에 자동차를 교환하거나 환불해 준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임방을 변호사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법은 자동차 관리법입니다. 개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데요. 네. 발의된 그 주요 내용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자동차에 하자가 생겨서 교환이나 환불을 받고 싶을 때 그때 그 환불이나 교환을 받기 위한 요건을 법으로 만들어놨고요. 네. 두 번째는 내가 그런 교환이나 환불을 받고 싶을 때 뭐 법이나 이런 그 어떤 법원이나 이런 데 신청하는 게 아니라 중재 신청을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다 중재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 그 중재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우와. 뭐 이런 그 개정안도 올라왔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그렇죠. 그 성능 상태를 점검할 때 이거를 우선 녹화를 합니다. 촬영을 하고요. 중고 자동차 때 통상 그렇죠. 중고 그렇죠. 자동차 때. 예. 그리고 그 성능 상태 점검에 따른 그 책임을 지도록 해서 이 책임을 보험으로 해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까지 개정안으로 올라왔는데 이 개정안은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용기 의원, 네. 세 번째는 함진규 의원이 발의했고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지금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정말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 자동차까지 이렇게 바꿔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게 참 너무너무 놀랄 따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박 기자님?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데 예. 이게 아직 심사 중이에요. 개정 아닙니까? 아직 심사 중입니다. 너무 제가 들떴네요. 너무너무 들떴는데 그래도 이제 자동차 소비자들이 많잖아요. 이 자동차 소비자들을 위한 법안인 만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양진 변호사. 그렇죠. 사실 자동차 얼마나 많아요. 네. 우리 지난번에 도로교통법 하면서 다들 기억하시죠? 등록 대수 몇 대인죠? 우리가 지금 10m 하는 걸 다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까? 2천만 대 알겠습니까? 맞죠? 웬일이에요. 역시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네네네.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대수가 얼마나 될까요? 딱 생각해봐요. 얼마나 될까요? 저는 정답을 알아서. 근데 요새는 차 한 집에 막 두 대씩도 있잖아요. 그러면 3천만? 4천? 4천? 4천만은 좀 과한. 3,500만? 그렇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이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요, 2015년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등록된 차량 대수는 총 2,099만 대래요. 비슷하네. 2015년 말 기준으로 해서 차량 등록 대수가 약 2,099만 대였고요. 아. 2016년 말 기준으로 해서는 2,180만 대. 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한 81만 대 정도가 4% 정도가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동차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불량 자동차에 대한 불만도 폭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이렇게 같이 만드는데 그중에 불량 자동차가 생긴다 이 말인데요. 최근에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 있죠. 제 옆에 있는 양윤선 기자님. 예. 자동차 잘 나갑니까? 예. 쌩쌩 나갑니까? 나갑니다. 네네. 아직 좋은 겁니까? 아, 네, 좋습니다. 좋아요? 네. 예. 혹시 그 자동차 뭐 어떻게 누가 사준 겁니까? 아, 남편이 구입을 해줬는데요. 어, 뭐 남편이 사고 싶어서 저에게 구입을 해줬겠죠. 네네네. 본인이 타고 싶어서. 네네. 아유 뭐 네. 자동차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뭐 운전 잘하세요? 저요. 예. 아 뭐 아주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네, 네. 그 자동차 타면 이렇게 이게 좋은 차인지 그 느낌이 옵니까? 뭐 일단 밟으면 잘 나가요? 쌩 나오는. 저도 운전 좀 오래 했는데 저도 이제 좋은 차 타보면 이렇게 막 쫙 깔린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불량 같은 차를 타면 그런 느낌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운전하다가 나타난 거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불량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서운데요. 아, 무섭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15년 전에 저도 원래 차를 오랫동안 몰았습니다. 지금은 주말에만 가끔 몰기도 하고요. 그 차를 이제 하도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차를 넉 달 집에 세워놨는데 방전이라 그러죠. 시동이 안 걸려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아는 지인한테 이제 줘버렸는데 그 차를 제가 샀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게 그때 SUV 차량이 유행했어요. 첫 차예요. 그 전에 중고차가 하나 있었긴 했는데 새 차로는 첫 차. 차를 탔는데 정말 떨림 그 자체입니다. 조금 큰 차였는데 SUV 차량인데 그때만 해도 가장 유행했던 차량이고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우리 중에 가장 큰 차를 몰고 있는 트럭에 가까운 차를 몰고 있는 양지인 변호사 첫 차 샀을 때 기분 어땠었어요? 너 맨날 너무 큰 차를 네. 탄다 그러셔가지고 저는 2010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 첫 새 차를 이제 샀는데 네. 뭐 저의 선택권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냥 차를 잘 모르다 보니까 동생 아빠가 하는 얘기 이제 들어가지고 샀죠. 근데 그때 그 설렘은 또 한 번 다시 느껴보고 싶네요. 그때는 그냥 작은 자동차 샀다가 나중에 큰 차로 바꿨네요. 그렇죠. 그때는 그냥 승용차였어요. 일단 우리가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왜? 진짜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일단. 우리 임방글 변호사는 저요? 운전을 할 줄 모릅니다. 그쵸. 알죠. 장롱 면허를 갖고 장롱 면허 있고 맞아요. 운전을 전혀 할 줄 모르는데 아주 선행을 또 했더라고요. 선행을? 왜 그러세요? 2년 전에 친정 어머니한테 차를 선물했고요. 최근에는 시어머니죠. 그렇게 싫다고 하던 일반적으로 말하면 싫을 관계인데 이거 보고 계시는 왜 그러세요? 우리 임방글 안 변호사는 아주 훌륭한 며느리죠. 시어머니한테 차를 사줬다고요. 와, 대단하시네요. 대단하다 진짜. 제가 사드렸나요? 시어머니 차는 저희 남편이 사드렸어요. 그걸 사드렸다는 거죠. 그게 그거죠. 남편이 그 어머니께 그 차를 사드릴 때 옆에서 그냥 동조한 거. 막아요 원래 일반 부인은. 우리도 차가 없는데 왜 시어머니 그걸 차냐고 막는데. 그렇게 그러세요. 근데 진짜. 사실 그렇게 시어머니께 차를 사드렸는데 네. 그 불량 자동차의 피해자가 사실 저희 어머니예요. 정말요? 어머님 차. 네, 왜냐하면 이게 차를 구입한 지 한 달이나 됐을까요? 네네. 이렇게 운전하시는데 핸들이 돌돌돌돌 자꾸 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수리소에 다녀왔어요. 이렇게. 다녀왔는데 또 얼마 안 되니까는 또 이번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뭔가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있다는 거 운전할 때. 그래서 또 수리소에 한 2번인가 갔다 왔어요. 아니, 왜 불량 자동차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옆에 있었네요. 그럼 지금 뭐 교환을 하고 이러지는 않았나 네, 봐요. 우선 수리만. 그래서 지금 차를 산 지 뭐 한 4개월 정도 됐나요? 그랬는데 수리소를 3번 다녔다니까요. 근데 좀 진짜 너무 진짜 오래됐다. 잘못 샀다. 어머니가 좀 미워하겠네요. 에이, 그럴 마음 가질 수 있죠. 운전할 때마다 막 이러면 며느리가 아니 속상했겠어 선물을. 속상하죠. 왜냐하면 이 자동차가 네.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싸죠. 아무리 저렴한 차라고 해도 얼마짜린데요? 15억이요? 15억이요? 그래서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예, 너무 진짜 속상하죠. 비싸긴 비싼데 이 자동차가 저도 예전에 이제 제가 SUV 구입할 때 그 당시가 한 15년, 한 17년 전인데 SUV 엄청 유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팔릴 때인데 저랑 이제 연손 동기인데 똑같은 차를 샀었어요. 같은 그 기종을 샀는데 이게 같은 기종인데 같은 시점에 샀는데 얘는 맨날 고장 나고 그래요? 저는 좀 고장 안 나고.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복불복이다. 그러네요. 이거 완전 인형 뽑기다. 불량한 거를 잡은 거예요. 하자 있는 거를 잡았기 그러네.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정말 완전 요새 이 자동차 이 하는 게 인형 뽑기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저도 갖고 궁금해가지고 이제 네. 신차를 살 수 있는 사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좀 돌아다녀 봤더니 실제로 이제 게시글에 제발 이번은 뽑기가 잘 되길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차량을 샀더라도 MC님처럼 뭐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주행 중에 시동이 꺼져버린다든지 이런 사례가 같은 기종인데도 어떤 차에는 결함이 있고 어떤 차에는 없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니 이게 만약에 인형 뽑기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뭐 10만 원짜리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수천만 원짜리 지금 인방울에서 15억짜리 자동차를 사들였는데 이게 고장이 난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조사가 환불해줘야 되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정말 한두 푼 들여서 산 것도 아니고 수천만 원, 뭐 비싼 거는 막 억대의 자동차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중대 결함이 발생을 했으면 당연히 부상을 받고 싶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왜? 무섭네. 아니, 네. 왜 화를 내세요? 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화가 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네. 정말 화가 나는 게 대부분 이제 정비 업체에서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그냥 무상 수리를 해준다는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네. 무마하려고 들거나 아니면 이게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거를 당신이 입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그럼 소비자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더더군다나 교환이나 환불받기는 정말 어려워요. 아니 우리가 무슨 자동차 공학 박사입니까? 그러니까 모르죠. 우리 사행증 기간 알아요? 여러분 그런 것도 모르잖아요. 그런 거 모르죠. 다다다닥 입 압축 밸브 흡입 뭐 이런 거 모르죠. 몰라요. 저는 그걸 알아도 뭔지 몰라요 하나도. 공업시간 몰라요, 배웠긴 그런 거. 배웠는데 글쎄요 무상 수리 기간 제작 결함 사실을 확인돼야 이렇게 해준다. 이 보상 자체가 좀 어렵다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겠습니까, 양 기자님? 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요. 차량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주행과 안전에 관련해서 중대한 결함이 발생을 했을 때 네. 2회 이상 또는 1년에 4회 이상 발생을 했을 때 교환 환불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중대한 결함이 어떤 건지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해결 기준이 법적인 강제 사항이 아니기 원래 때문에 강제 사항 아니죠. 네네. 제조사에서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거든요. 아니 법적 강제 사항도 아니고 중대한 결함 기준 이거 모르겠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통계 자료 있습니까, 임발로 변호사님?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137이라고 137이 소비자 상담센터라는 전국 통합 소비자 상담 시스템이 있어요. 아. 여기에 2015년에 접수된 중형 승용차 하자 결함 피해 신고 건수가 655건이거든요. 예. 근데 이 중에서 제조사에서 이거 하자 결함 인정합니다. 저희가 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건이 72건. 그러니까 11%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655건 다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반도 지금 조치가 안 취해졌다는 거네. 그러니까요. 10대 중에 한 대만 조치가 취해졌다니까요. 이야, 박세희 기자님, 이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되죠. 말 좀 해보세요. 벽은 더 때려야 되는데 네. 아니 더 화가 나는 건요. 이제 소비자 신고가 들어왔는데 별다른 대응을 안 했던 사례가 무려 509건. 퍼센티지로 따지면 77.7%. 대응도 안 했던 사람도 많다는 네. 거네. 예. 거기다가 이제 더 화가 나는 건 소비자 요구를 아예 그냥 무시해버린 경우가요. 74건으로 11.3%에 달했어요. 야. 진짜 화난다. 그러니까 피해를 호소하는 그 구제 요청을 아예 그냥 10건 중에 8건은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무대응으로. 근데 이거는 자동차는 우리 생명이랑 직결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는 게 진짜 너무 화나네. 아니, 차를 살 때도 완전 복불복이고 고장 나가지고 수리 받으러 가는 것도 복불복이고 수리가 되는 것도 복불복이고 뭐 다 뭐 운에 맡기고 사는 세상입니까? 대한민국. 그니까요. 여기서 잠깐 우리 중에
아마 이분 정비소에 한 달에 한 벌꼴로 더 가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단골로 다니시는 단골이고 엄청 큰 차를 몰면서 양진 변호사 온갖 사고는 또 다 경험하시. 자동 수리 자주 하시죠? 저는 차의 결함보다는 본인 결함, 본인 그러니까 인전에 저는 어떤, 여기서 예. 결함에 대한 얘기를 마구 하고 싶은데 대부분 그 외형에 대한 그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그렇죠. 수리를 많이 해봤어요. 뭐 범퍼가 이렇게 날아간다든지 뭐 아니면 뭐 반파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본네트가 제 눈앞에 와 있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뭐 저는 단골 업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 들어가면 다 비싸니까 이렇게 단골 업체를 이렇게 잘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오셨나요? 그렇죠. 저 별일 없니 짐이나 이렇게 너무 친해져가지고요. 제가 농담으로 한 건데 뭐 우리 양진 변호사 운전 정말 좀 잘 합니다. 잘 하고 가벼운 접촉 사고를 자주 일으키긴 해도 큰 사고는 간혹 일어나요. 간혹 일어나고 다만 단골 수리 저도 단골 수리 업체가 있죠. 그쵸. 저는 근데 사실 거의 사고를 한 번도 안 냈어요. 그런 분들이 되게 있어요. 꼼꼼해요. 되게 생긴 건 이런데 되게 이렇게 운전해요. 이렇게 이러고 하고 100당 유지하고 그러시구나. 불법 유턴 절대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 잘 안 나죠. 그리고 큰 차 오면 숨고요. 무서워서. 예. 그래서 뭐 양진 변호사 안전운전 하세요. 안전운전 해야죠.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동차 결함, 하자 이거 어떤 증상이 있는 거예요, 양 기자님? 워낙에 다양하게 있는데요. 뭐 소음도 있고 진동, 뭐 그리고 주행 중 시동 꺼짐. 이런 거 진짜 무서워. 정말 무서운데 중 시동이 꺼져. 근데 정말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엔진 부조 현상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행 중 아까 시동 꺼짐 잠깐 말씀을 이건 드렸는데 안 되는데. 이거 사회적으로 되게 큰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벤츠 골프즈 사건이라고 알아요. 다들 보셨을 예, 거예요. 봤어요. 예. 그게 한 사이트에 동영상이 올라와서 네. 이제 워낙 우리 언론에서도 기사화가 많이 되고 오죽 유명했으면 외신에서도 받아쓰고 막 맞아, 맞아. 이 정도였어요. 그게 구입한 지 3개월 된 2억 원 상당의 벤츠를 자신의 소유인 벤츠를 벤츠 판매점 앞에서 골프처를 이제 마구 훼손을 시키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도 영상 봤는데 네. 잘 안 부서지더라고요. 그거 한번 때려도 잘 안 부서지는 모습은 기억이 나긴 하는데 구입한 지 3개월 만에 3번이나 꺼졌다고요? 네네 3번 꺼냈었어요. 바로 한 달 한 번 꺼진 셈인데 네. 수리를 안 해줬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처음 발생을 했을 때 서비스 센터에 입고를 해서 네. 고쳤는데 그 이후에도 2회 이상 이제 발생을 한 거죠. 네네. 더 이제 운전자가 화가 났던 거는 본인도 본인이지만 주행 중에 이제 시동이 꺼졌다는 건 정말 안전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네. 보조석에 임신한 아내가 타 있고 또 아이도 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판매점에 수십 차례 항의도 하고 했는데 판매점이 무대응으로 일관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매장 앞에 가가지고 네네. 부순 거죠. 때린 거죠. 그쵸. 저는 이 심정이 이해돼. 충분히 이해돼. 이해됩니다. 저는 아니, 이해돼요. 2억 원짜리예요. 15? 2억 원짜리. 2억은 예. 2억 원짜리. 네. 2억 원짜리인데다가 임신한 아내와 어린 아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야. 총 합치면 3번이야. 그렇죠. 주행 중에 시동이 꺼져. 이거 만약 고속도로면 어떡할 뻔했어. 큰일 나죠. 큰일 나요. 그런데 아니 2억 원 차를 사는 이유가 뭐냐면 안전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저 중요한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정말 실수로 하자 차량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무대응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해서 죽을 뻔해서 이렇게 비싼 차 샀는데 이거 너네 이거 빨리 교환해줘, 환불해줘 하는데 회사에서 무대응? 이거 뭐 어떻게 해요? 나 같아도 골프채 들고 와서 다 부시겠네. 아니 근데 사고 안 난 거면 다행인데 왜 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무대응한 거야 이 사람들? 이게 왜 이렇게 우리 뭐 무시 그러죠 이럴 때? 뭐 무시라 그러잖아요. 왜 교환과 환불을 안 해줬을까요? 왜 안 해줬습니까? 교환과 환불을 규정한 법적 강제가 있는 그런 제도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 지금 자동차 관리법에는 뭐 리콜 제도라든지 아니면 무상 수리 기간에는 법정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 교환해줘라, 어느 경우에 환불해줘라, 이거는 아까도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만 네. 나와 있을 뿐. 근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그냥 권고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뭐 아쉬운 사람이면 아쉬우면 자기가 알아서 뭐 소송을 하거나 뭐 어쨌거나 그러니까 무대응을 한 거죠. 저도 비슷한 사건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외국 차량인데 너무 그 AS가 안 좋아가지고
이 집단으로 카페에서 사람들이 모아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기로 했었는데 네. 입증이 너무 어려워요. 없죠, 어렵죠. 사실 입증이 진짜 안 입증이 돼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큰 회사랑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큰 회사랑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싸우기 쉽지가 않아서 결국은 막 많이 하다가 소송은 못 했었는데 박세희 기자가 구체적으로 환불이나 교환할 수 있는 기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일단 그 새 차를 인도받은 후에 이제 1년 이내로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이내일 때 뭐 원동기나 동력 전달 장치, 뭐 제동 장치 등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서 2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 네네. 그런데도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만 그 중에서 1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 그 수리 기간이 한 달 30일을 초과했을 경우에도 교환과 환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른 기타 부품에서도 3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 하자가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에도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지금 법이 지금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차량을 이제 팔면서 제조사나 판매점에서는 이런 규정을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한국형 레몬법이라 그러는데 군침이 돌아요. 아니 좀 잘 예. 레몬이 왜 레몬일까요? 시끄러워요. 시끄럽다는 게 표준말은 아닌데. 시끄럽다고요? 사투리. 뭐죠? 표준말이 쓰다 아니다. 시다. 예, 시다. 아주 시죠. 저는 싱그럽다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싱그럽지 않고 시다는 거예요? 시끄럽다 이래요. 시끄럽다. 아, 예. 그렇구나. 이 레몬법은요. 네네네. 이게 유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렌지를 닮은 레몬이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레몬법이라고 됐다 그래요. 저도 참 왜 레몬법으로 됐는지 궁금했는데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차량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겉만 보고는 이런 걸 상상하면서 샀는데 근데 속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를 이제 비유한 거죠. 그래서 자동차 불량이 발생을 했을 때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거를 이제 레몬법.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게 레몬법이면 그렇죠. 수박법도 괜찮네. 수박법. 겉으로 봤을 때는 맛있게 생겼는데 안에 딱 보니까 고라는 거야. 수박법. 우리는 뭔가 그렇게 와닿긴 합시다. 하네요. 수박법. 수박법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괜찮네요. 호박법 어때요? 호박법. 호박. 그만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레몬법, 특히 미국의 레몬법, 양 기자님 네. 잘 설명해 주세요 좀. 네. 이게 미국 레몬법을 따서 이제 우리나라 레몬법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네. 알 필요가 있는데요. 결함 차량 매수인 보호법이라고 합니다. 1975년에 제정이 됐고요. 네. 약 2만 9천 킬로미터나 18개월 전에 운전하다가 사망 혹은 중상해를 초래하는 그 경우가 2회 이상 발생을 했을 때, 네. 또 일반 보장으로 4번 이상 수리를 받았을 때, 그리고 수리 기간이 30일이 넘었을 때 이런 차량을 교환을 해주거나 환불해주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거는 강제 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 여기다가 또 하나 있는데요. 우와. 그러니까 단순히 차량 가격만 그 교환 환불 받는 게 아니라 구매 시 차량 가격에다가 세금 등 기타 비용까지 반영해서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환불할 때에는 수리 비용 등 부대 비용까지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니까 이게 주별로 좀 다른데요. 주별로는 구매가의 무려 2배를 보상하는 것과 더불어서 법정 소송비까지 물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워낙 법 사항들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강력하다 보니까 이 제조사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웬만하면 이제 그 소비자들랑 해결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야, 우리 두 기자님 뭐 통통 법률아 놀자 좀 하시더만 법조인 되셨네. 암기하고 계세요 지금 이런 것들을? 아이고, 맨날 와, 공부하느라 대단하십니다. 너무너무 겸손하고 지성과 미모를 갖춘 우리 두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내용 자체가 우리 한국형 레몬법, 자동차 관리법에서 교환 환불이 쉽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이라면 두 번째 내용, 요거는 위원회 설치라는데 맞죠? 네.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은 교환 환불을 하기 위한 요건을 법정화하는 거였잖아요. 네. 자, 이제 교환 환불을 요구하는 그 소비자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뭐 자동차를 만든 회사에 연락을 하겠죠. 근데 그렇죠. 회사에서 우린 좀 따져봐야겠다. 그 진짜 뭐 우리 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 당신이 운전을 그럼 잘못한 골프채 건지. 갖고 나서 또 뚫어야 돼? 우리 좀 골프채 따져봐야겠다. 갖고. 이렇게
그 요구를 바로 수용하지 않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꼭 법원에 가야 될까요? 법원에 가면 또 지루한 싸움이 오래돼야 될 텐데. 변호사들 만나야 돼 힘들어지죠. 그렇죠. 입증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쉽게 분쟁을 해결하라고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요. 네네. 이것은 약 법조인이랑 교수 등 약 50명으로 구성된 이 하자 심의위원회가 차량을 검사하고 환불이나 아니면은 그 교환 이런 식으로 이제 중재를 내려주면 자동차 회사는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이 중재는 이 환불이나 교환을 원하는 이 소비자가 중재 신청을 하고요. 다만 어떤 경우에만 이 중재가 이루어지냐면 이 자동차 회사가 사전에 우리는 그런 중재 신청이 들어오면 중재에 응하겠다, 그렇죠. 중재 규정을 수락하겠다라고 사전에 동의를 한 경우, 음. 그 경우고 만약에 사전 동의를 하면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한테 저희는 이런 중재 규정을 받아들이니까 문제 있으시면 나중에 중재 신청하시면 됩니다. 넣으십시오. 예, 이런 걸 사전에 또 미리 알려주고 이렇게 진행을 이거 상당히 합니다. 좋은 게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지 아십니까, 양지인 변호사? 여기서 다 모를 거예요. 저희는 그래도 공업 기술이라는 어떤 과목을 배웠기 아, 때문에 그래요? 공업이랑 과목이 이행정 기간, 뭐 사행정 기간이 있어요. 압축, 흡입, 뭐 배기, 팽창 뭐 이런 뭐 내용을 외우고 이래서 좀 근데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 들어보면 이렇게 잘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 말고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있어야지만 사실 가능하고 이 법조인들도 입증하려고 그러면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사하고 막 그냥 따져서 이기기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양 변호사님. 그렇죠. 쉽지 않죠. 사실 그러니까 그동안 소비자가 결함을 딱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의 대로 입증을 해서 제조사한테 이제 연락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제조사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그거에 걸맞게 이제 대응을 한다기 보다는 저희가 그냥 무상으로 다 그렇죠. 수리해주고 부품도 원래 이거 돈 내셔야 되는데 다 무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소비자가 그렇게 그럼 해주세요. 라고 하고 이제 끝나는 경우가 사실 많았죠. 근데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차를 구입한 지 2주 만에 네. 차량이 부식돼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조금 이렇게 녹슬어 있고 이게 아니라 그냥 완전 시뻘겋게 그냥 부품에 그냥 전체가 완전 녹슬어 있는 완전 잘못된 거예요. 차네. 그러면 이거는 그 부품이 잘못 돌아가거나 뭐 어떻게 되면 뭐 멈추거나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교환을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했는데 회사에서 거절을 하고 결국 이분은 이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기겠는데 이거는요? 근데 소송을 했는데요. 당시 재판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래 하부 부식이 일어난 거는 알겠다. 근데 이게 차량 운행에 있어서 어떤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키는지를 입증을 하라라 그런 거예요. 근데 소비자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래서 정말 황당했다는 아니 사례가 판사님들도 답답하네. 흡입 압축 그것밖에 몰라요. 사행전기가 우리가 그만큼 배워봐도 그것밖에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아니 원칙적으로 가면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그거를 어떻게 입증합니까? 중대한 결함인지. 이게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예. 차량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판사에게 판사한테. 이거 설득을 해야 돼요. 이거 참 좀 판사가 막 차도 몰라 막 뭐예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판사님이 예를 들어 자동차 전문가예요. 그래서 저 여기 이렇게 뭐 결함이 있어요. 이건 중대한 결함이군. 이렇게 바로 그쵸, 결정을 못 그럼 내리잖아요. 못 내리죠. 예. 그래서 이거를 또 오히려 우리 전문가한테- 판사 아는 분 중에 자동차 아는 판사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예. 여하튼 여하튼, 예, 여하튼 예,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쵸.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전문가들이 차량을 보고 중대하다 아니다 결정을 내려준다는 거죠. 이건 이거 정말 좋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특히 여자들이 좀 자동차에 대해서 더 모르잖아요. 저는 맞아요. 브레이크 오일이라는 게 있는 거를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아셨어요? 지금 10년을 타고 이제 알았다고요? 저는 운전 안 하는 저도 알거든요. 저는 브레이크 이분이 왜 단골인지 여기서 드러나네요. 아니 이분이 왜 엔진 오일 안 갈고 엔진 다닌다고요? 오일을 안 하는데 전 브레이크 오일도 있는지 몰랐어. 브레이크가 잘 되려고 그러면 오일을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몰랐어요. 나 다 아시는 거구나. 오마이갓. 오마이갓. 아니 우리 저기 집에 있는 분하고 똑같네. 차가 타들어가요. 타이밍 벨트라고 있는데 그 끊어질 때까지 운전하면 어떡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해준다는 거네. 다들 괜찮은 것 같습니까?
분쟁이 확 줄어들 것 같은데요. 박세희 기자님은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도 물론 있으면 좋을 것 같긴 네네. 한데 네네. 이게 대부분 이 자동차 제조사는 정말 글로벌한 대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위원회가 과연 그 거대한 기업들에게 좀 이렇게 대항해서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우려는 우려라고 돼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뭐 대응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심의위원회에서 중재를 내려주면 이미 사전에 그 자동차 제조사들은 중재가 나면 거기에 따르겠다라고 사전 동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정이 무조건 따라야 되거든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이게 있으니까. 실제로 19대 국회 때 비슷한 법안이 올라갔습니다. 자동차 네, 관리법 네. 개정안 올라갔는데 거대 자동차 회사에서 반대를 했고요. 그쵸, 특히 그런 부분이죠. 또 이게 조작하는 또 소비자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되는데 요번에는 통과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이게 모든 거 하나 만들면 부작용이 우려되잖아요. 네네네. 지금 이거의 가장 큰 부작용은 혹시나 이걸 악용하는 블랙 컨슈머. 컨슈머, 블랙 컨슈머. 예.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건 이 자동차 가격이 비싸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싸요. 그래서 비싸니까. 만약에 이런 블랙 컨슈머가 꽤 생기면 자동차 회사는 또 자동차 회사대로 타격이 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가격이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소비자들은 반영이 되는 정가를 거죠.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니까. 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좀 우려되기는 해요. 그걸 이제 대기업에서도 자동차 회사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일 텐데 그 부분을 때문에 통과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글쎄요, 이거 참 통과가 되면 좋긴 한데 또 좀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고요. 우리 교환 환불 기준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형 레몬법 그 교환 환불 기준은 어떻습니까? 적절한 것 같습니까? 뭐 하자에 대한 것들을 입증하는 거라든지 그런 네. 부분을 좀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저는 훌륭한 것 같은데요. 이 뭐 중대 하자에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좀 명확하다고 봐야 됩니까? 중대하자는 여전히 그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 양지민 변호사가 생각하는 중대하자하고 제가 생각하는 중대하자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양지민 변호사 지금 브레이크 홀이 있는지 오늘 알았잖아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죠? 있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도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잖아요. 사람만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뒤에 것 뭐 같아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이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지민 변호사가 생각하는 중대한 하자는 본네트 같은 게 없어져야 돼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그러니까 뭐 저는 왜냐면 여기 범퍼가 기준이 없다든지 샀는데 범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적절한가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게 모르겠는 게 중대한 하자는 원동기,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등의 중대한 하자인데 그 뭔지 잘 감이 안 와가지고 조향, 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동, 과연. 브레이크, 조향, 이 핸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예를 들면 이 조향 핸들이 어느 정도의 하자야 맞아요. 중대하냐 이거죠. 전들 알겠습니까? 전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법이 통과되면 중대한 하자의 기준을 시행령, 시행규칙에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저도 한국형 레몬법 통과되면 좋겠는데 당장은 뭐 쉽지 않긴 않을 것 같아요. 박세희 기자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번에도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자동차 제조사들에서 반대가 좀 심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번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좀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죠. 네. 우리 양 기자님은요? 이게 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처럼 네. 그런 물건들은 사실 한두 푼 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게 심각하지 않은 그렇죠. 경우가 뭐 장난감 고장 났으면 그냥 예. 뭐 기분 나쁘면 그만인데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정말 금액대가 수천만 크니까 나왔잖아요. 네. 좀 도입이 돼서 우리 방송에서 또 다시 한번 바뀐 내용도 소개하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뭐 한국형 레몬법,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서 이제 교환 환불하는 기준도 알아봤고요. 또 하자 심의회를 설치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두 가지를 좀 알아봤는데 다음은 중고 자동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지인을 차를 탄 적이 있어요. 차를 다 탔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운전해야지만이 똑바로 가더라고요. 그건 너무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이렇게 해야 똑바로 가요. 그러니까 핸들이 살짝 꺾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조향 장치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그래서 저 옆에서 타고 있다가 욱 하는데 이렇게 해야 똑바로 가고 이렇게 하면 휙 구워버려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왜 이러냐 이러니까 위험한데? 중고 자동차를 샀는데 조금 싸게 사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자동차 산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최근에 지금 우리 박 기자님 네. 자동차 하나 구입했다면서요? 구입한 건 아니고요. 예. 그냥 물려받았는데 제가 워낙 그 사고도 많이 좀 일어났을 때 네네. 초보라 가지고 이모부한테 차를 받았는데 이거 뭐 믿으세요? 그럼요. 믿어야죠. 가족이니까. 믿어야죠. 예. 왜냐면 좀 중고차를 살까 좀 알아보다가 엄마가 약간 네. 좀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 많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중고차 시장에 이제 뭐 침수 차량인데 그걸 좀 속이고 많아요. 이게 그런 거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어보세요 이모부한테 심수사량인지 키로수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키로수를 맞아요. 조작해가지고 조작하죠. 뭐 몇만 킬로 줄여서 그럼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그쵸. 그래 파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중고차를 줬어요 거의 우리 아는 지인한테 주니까 뭐 문제는 없는데 묻더라고요 사고 난 차량이냐고 어머. 받는 주제에 하지 마라 헷갈라하다가 네네 하여튼 근데 뭐 이게 뭐 중고차 거래할 때 법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법이 있고 이제 자동차 성능이나 상태 점검 기록부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를 이제 딱 보면서 하는데 요게 실제랑 다르게 작성되는 경우가 있죠. 많죠. 네. 실제 차량이랑 다르게 작성이 돼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이 한 77.2%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많대요. 너무 그러니까 많다, 이거. 정말 그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라는 거를 중고자동차 살 때는 거의 그거를 믿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렇게 많이 조작이 되고 상태와 다르게 그 작성이 된다는 거니까 뭘 믿고 사야 되는지 좀 잘 모르겠는데 한 예로 그 기록부를 당연히 봤죠. 보고 침수 차량이 아니구나라 그래서 산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침수 차량이라는 거예요. 정비소에 갔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매매하신 분한테 가가지고 아 이거는 환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침수 차량을 나에게 파셨냐? 그랬더니 당연히 거절을 하셨다. 혹시 침수차가 왜 안 좋은지 모르죠, 양진 변호사. 침수차요? 녹스니까? 녹스니까? 중단 결함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중대한 결함 아니에요. 침수차인데. 기계가 물에 들어가면 침수가 되는데 혹시라도 바다에 빠진 차라면 이거 쓰지를 못해요. 아예요? 염분이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엔진에 물이 들어가면 심각한 거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이거 사실은. 침수차를 판다는 것 자체가 사기를 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정말 웃긴 게요. 네. 우리나라에 그 비 완전 많이 와가지고 침수 차량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차량들이 다 중고차 시장으로 갔을 가죠. 텐데 네. 중고차 사이트를 보면 침수 차량이라는 차는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갔겠냐는 거예요, 이게 다. 홍수는 계속 일어나고 침수는 되고 있는데 그 차들 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그 차들을 침수차라고 하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데 이 사건에서 보상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고업체에서? 지금 현재 있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네. 보증 기간 내에 아까 말씀하신 그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내가 산 자동차의 성능이 다르거나 아니면은 하자가 발생을 하면 무상 수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내가 수리하는데 돈이 들었다 그 돈을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소비자가 가서 항의를 하면 이 매매업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록부랑 다른지 너가 어떻게 알았냐? 나도 팔 때 몰랐다. 라거나 나도 써봤다. 네, 하자가 그럴 수도 발생하면 이거 팔 때는 괜찮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발뺌을 한다 이거죠. 이것들이 인간 죄송합니다. 너무 뻔뻔한데요. 모르쇠로 일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마지막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이 부분 양 기자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뻔뻔한 인간들 진짜. 중고자동차 점검 촬영 및 보증 책임에 관한 보험 가입 의무에 관한 내용인데요. 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이제 팔 때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할 때 해당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과 상태 그렇죠. 그리고 사고 차량인지 아닌지 이런 여부들을 점검을 하고 계약 전에 자동차 매수인에게 이제 서면으로 고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더 플러스해서 네. 점검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점검 장면을 촬영을 한 걸 이제 사진을 남겨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사실 지금도 보면 자동차 중고 자동차 사이트에 들어가면 되게 좋은 위치에서만 딱 찍어 보내줘요. 저 뒤로 들어가 보면 하자가 안 흠집도 보이게. 있고. 그거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는 자기가 수리하는 것도 다 찍어서 이제 올려놔야지만 팔 수 있다. 이게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네.
또 있습니까? 또 있어요. 네. 그 소비자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자는 취지에서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이 됐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뒤에 안내받은 사안이 아닌데 다른 사유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중고자동차를 상태를 점검한 사람이 그 손해배상을 책임진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험 같은 거네. 강제 보험에 가입이 되고 우리가 뭐 택시라든지 네. 버스 공제조합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중고 자동차도 강제 보험에 가입되고 그렇죠. 요거 보험에 가입 안 되면 가입할 수 어떻게 됩니까? 않았을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예.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어때요? 우리 또 하도 형벌에 대해서 금액에 되게 되게 민감하시거든요. 감대하지 못한 우리 박세희 기자님 어때 적절합니까? 1년 이하 징역 정도면 보험 괜찮은 것 가입 안 같습니다. 했는데? 아, 다른 분들은 좀 어때요? 형사처벌이 어떻게 보면 과할 수 있는 그렇죠. 아주 위험할 수 강한 있는. 제재이긴 한데요. 이게 그 중고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믿는 게 이 기록부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그거 열어보고 엔진 상태 점검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오로지 믿고 거래하는 거는 이 기록부 때문이기 때문에 이 기록부를 작성하는 사람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보험 가입이 이제 의무 있는 그런 직책들 있잖아요. 공인중개사도 보험 가입 의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중고 어떤 업자들도 자동차 중고 업자들도 보험에 가입을 꼭 해가지고 혹시 손해가 발생되면 갚아주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능력이 안 되면 보험 공제조합을 통해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를 위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조항이죠. 오히려 더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보험료만 좀 싸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고가 많지 않으면은 보험료도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면 보험료가 더 싸지겠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침수 차량이면 침수 차량이라고 하고 싸게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글쎄요, 이 보험 의무 가입시킨 거 상당히 적절한 뭐 조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양 기자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저도 좋은 것 같은데 강요된 질문입니까? 다만 좀 네. 걱정이 되는 네네. 건 이게 아까도 얘기를 나눴지만 오히려 소비자한테 부담으로 가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부담 갈 겁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게 보험을 하게 되면 가격이 그게 플러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결국 만약에 또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중고 가격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막 그런 측면은 사실 있지만 일단은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어긴다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을 시킨다.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오랜만에 박세희 기자님이 흡족해요. 지금 보니까 뭐 처벌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스타일이라서 되게 흡족해 하는데 오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알아봤는데 우리 양지인 변호사가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양지인 변호사가 자동차 관리법은 정말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법은요, 자동차 관리법인데요. 첫 번째로 자동차 이제 교환, 환불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네. 조건이 뭐냐면 신차를 구입한 이후에 1년 이내에 동일한 중대한 하자가 3회 이상 발생을 하면 새 차로 교환하거나 이제 환불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사실 뭐가 중대한 하자냐 네. 그리고 3회 이상 정말로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의 문제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렇죠. 하자가 있는 차량을 이제 교환하거나 환불을 받고 싶은 그 소비자가 중재 신청을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제조 회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중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중고 자동차 관련한 건데 중고 자동차의 이제 성능과 상태를 점검하는 장면을 촬영을 해놓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내용에 책임지자라는 거죠. 만약에 책임을 못 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자라는 내용이고요. 이 세 가지 내용 모두 아직 통과된 건 아니고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개정안인데 개정안에 위원회에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죠. 본회의도 아직 못 갔고? 네, 아직 위원회에 통화에 있어요. 통과도 못 위원회에서 사실 많이 고민들을 할 것 같아요.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 가지 오늘 우리 방송에서 했던 내용들도 참고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면서 아 저런 또 힌트가 있구나. 또 형이 1년이 좀 약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또 심의를 하면서 이 법이 다듬어지는 과정도 지켜보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뭐 레몬법이라든지 한국형 레몬법이라든지 하자 안전 심의회 이 부분은 정말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따지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중고 자동차 좀 구입할 때 또 뭐 좀 참조할 만한 얘기 좀 없습니까? 중고 자동차요? 네네. 제가 들은 게 있어요. 네네. 예, 자동차는 잘 모르지만 자동차는 잘 모르지만 이것저것 많이 네네네네. 알아요. 근데 중고 자동차를 사러 갈 때 요즘에는 그런 게 있대요. 제가 가서 사려고 하면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럼 전문가가 동행을 해서 그 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정말 어떤 하자가 있고 이게 적당한 가격인지 오.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닌지 맞는 건지 이런 거를 같이 이제 판단해 주는 사람이 있대요. 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본인이 근데 조금의 이제 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건데 제가 만약에 중고차를 구매한다 그럼 전 모르니까 당연히 뭐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그분과 함께 갈 것 같아요. 뭐 법적으로 좀 따져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임방을 변호사님. 생각 중입니다. 네. 법적으로는 아마 자동차 등록부라든지 혹시나 뭐 담보가 또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대포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귀가 이렇게 막 커지잖아요. 귀가 커지는 보입니까? 귀가 커집니까? 엄청 크세요. 뭐 CG가 지금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엄청 크세요. 귀에 아주 쏙쏙 들어옵니다. 오늘 너무너무 쏙쏙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고마운데 법과 통하면 세상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안 놀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